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나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열등감을 이기고 성공하기라는 제목으로 최태영 전우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날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지쳤던 한 주 우리 친구들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곧 있으면 이제 방학입니다. 한 학기 동안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하는 준비가 되어질 수 있는 방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늘 승리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 주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행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굉장히 덥죠? 이 비가 온다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오지도 않고, 이 10시에 비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9시 반쯤 돼가지고 이게 기상을 다시 보면은 또 1시에 또 비가 온대. 또 한 12시 반쯤 돼가지고 또 보면 또 한 오후 4시쯤 비 온대. 결국은 안 와. 근데 내일 새벽에는 온대요. 90%야. 한 70%였을 때까지는 이게 자꾸 이게 변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일 새벽은 90%래요. 내일 학교 가죠? 안 됐다. 나는 쉬는데. 네. 네. 이제 방학이 한 열흘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생활 어땠습니까? 누구는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났고 이제 한 학기를 이제 다 정리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앞두고 있는 게 있죠. 성적표. 띠로리. 네. 이제 학년을 진학을 해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올라가서 첫 성적표를 받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라는 단계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 마지막 성적표 직전에 그 성적. 한 반에서도 여러 가지 표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돌아다니는 움짤을 보면은 김연아가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그 성적표가 영 엉망이었을 때 그 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제 성적표를 받으면 비교를 하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 일단은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번엔 조금 덜 했나? 왠지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와의 비교가 끝나면 누구랑 비교를 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랑 비교합니다. 쓱, 너 어떻게 됐어? 뭐 그냥 봤어. 잘 봤다는 거네. 잘 봤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봤어 그랬는데 잘 봤대.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이 열등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열등감이라는 국어 사전적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열등감. 또 핸드폰 들지 말고 뭐만 하면 조용히 손이 쓱 올라가. 밑에 가서 이러고 봐. 자, 열등감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 아는 사람. 이건 전도사님 개인 경비로 상품권 5,000원짜리 쏠게요. 국어 사전적 의미. 열등감. 너 빼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둘이서 그러면 2,500원씩 나누세요. 네, 맞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딱 국어 사전적 의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줄 테니까 2,500원씩 나누세요. 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등감을 느낀 적이 있나? 손 들라 그러면 안 들겠지. 누구나 있을 거예요. 자, 열등감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면서 본인만의 무의식 세계 속에서 막 자기를 막 부정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지? 난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의 정의가 뭐예요? 어쨌거나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못하고 불안 심리를 동반한 이상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항상 경쟁하는 자기는 실패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넘어가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 나의 한계는 이게 끝인가? 나는 더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막 자기 비하를 막 합니다. 오늘은 열등감을 이기면 왜,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말즈는 인간의 95%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열등감이 있다. 열등감은 성공과 행복에 중대한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성공하고자 하는, 본인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 가도를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들에게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열등감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기 마라도 끝에서 하는 저기 뭐 바다 배 타시는 어부 열등감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기 강원도 두메 산골에서 감자 캐시는 분은 뭐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나라 이재용, 제드래곤 열등감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난, 외모, 신체, 집안, 두뇌 어떤 것이든 뭐 하나라도 걸려 있는 열등감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이 문제가 아니라 열등감에 빠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열등감에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열등감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열등감의 원인은 뭘까요? 열등감의 원인. 아까 국어사전적 의미를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개오는 우리 인간에 대한 열등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이 사개오는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이에요. 사개오는 신체적 어느 약간 좀 조금 결함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죠. 신체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 어떤 기형이나 병에 의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등감의 늪에서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확하게 사케오가 신체적인 구조가 어떻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키가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케오가 키가 이렇게 굉장히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어요. 전사님보다 더 작겠죠? 전사님 키에 대한 열등감 없습니다. 대중은 흔히 키가 작은 사람을 루저라는 표현을 예전에 어떤 대중매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키가 작다고 해서 루저. 전사님은 키가 작다고 해서 루저라고 느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키가 작을 수 있죠. 그럼 키 큰 사람 만나면 되지. 전사님 아내가 키가 163이에요. 근데 힐을 신잖아요. 172입니다. 엄청나죠. 전사님보다 더 커요. 통 운동화를 요즘 이제 컨버스 거를 신고 다니는데 굽이 이만해요. 전사님보다 커요. 괜찮아요. 전사님 오히려 더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도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십니까? 마스크 쓰면 우영우랑 비슷해요. 귀여워요. 전사님 아내가 그렇습니다. 뭐 이따 또 로비 가서 또 얘기해라. 자, 난쟁이는 아니지만 유대인은 아마 160 미만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인으로도 남자 키 160은 160 그리고 여자 키 150은 작은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여성이 남자 키 180 이하는 루저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꽤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루저는 러저와 유저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이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초보자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실패자들을 상징하는 키가 작은 남자들을 루저라고 한 것입니다. 사케오도 당시에는 일종의 이 루저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열등감의 원인으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쁘다, 운동을 못한다, 인물이 별로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못하고 미남 미인이 못 되면 열등감은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 깔려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차도 열등감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인종이나 신분에 의한 차별, 언어, 빈곤, 왼손잡이 등등등. 옛날에는 왼손잡이가 외국에서는 왼손잡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왼손잡이를 쓰면은 어른들한테 혼났어요. 왜 혼났지? 얘들아 이거 전사님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전사님 아내가 어릴 때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으로 막 글씨를 썼어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썼대요. 본인 말이에요. 글씨를 되게 예쁘게 썼대. 근데 어른들한테 혼났대요. 왜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밥 먹냐고. 왼손을 자주 잘 사용하면은 이 IQ가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걸 쓰면서 그랬나? 그래서 그랬나? 수학 경시대회 또 나갔대요. 수학을 되게 잘했어. 지금도 수학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산수는 못해. 어쨌거나. 근데 그렇게 혼나고 나서부터 오른손을 쓰는데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전사님이 진짜 얘기하지 마라. 글씨에서 발냄새 난다 그랬어요.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본인은 되게 막 이쁘게 쓰려고 막 그래. 근데 오른손으로 글씨 쓰니까 너무 못 쓰는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성공시가 떨어지면 어떡해. 어쨌거나 오른손으로 그 글씨를 쓰는 거예요.
왼손으로 계속 썼으면 됐는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글씨를 쓴단 말이죠. 영화에서 보면 막 그런 것들 많잖아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문제가 돼. 그게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왼손잡이야? 왜 왼손으로 글씨 써? 왜 왼손으로 밥 먹어? 그럼 듣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왼손으로 쓰면 잘못된 건가? 그러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케오는 이런 면에서 충분히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키가 작은 것이 장애는 아니에요. 하지만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 혹은 모질한 사람들로 몰아세우는 게 이 사회적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죠.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이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이라고 열등감이 없을까요? 있어요. 왜? 더 실력이 좋은 동료 혹은 뭐 의대를 가면은 의사, 뭐 더 실력이 좋은 뭐 누구 이런 사람들로 스스로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하면서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열등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열등감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열등감이 끈기와 노력을 제공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키워드 핵심이 됩니다.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합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점을 고치기보다는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키워나가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 것처럼 장점이 있다. 이 장점을 끌어올리면 저절로 개선이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자기 열등감이다. 자기 열등감에 한번 빠지면 웬만해선 헤어나오기 힘들다. 남과 비교하고 괴로워하고 또다시 비교하고 또다시 괴로워하는 자기 부정의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비하. 그런 것들이 열등감의 원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열등감이 왔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열등감을 잘 쳐내면 괜찮은데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은 자신의 성공과 비전에 대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잘못 처리하면. 자, 그럼 열등감의 잘못된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열등감은 없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은 있습니다. 열등감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열등감이 있다고 다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열등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일종의 물과 같습니다. 물은 좋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잖아요. 바다가 있기에 사람을 운송하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기로도 할 수 있지만 큰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이렇게 가다 보면 엄청난 양의 물건들을 바다로 실어 나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지는 겁니다. 열등감을 잘못 처리하면 물에 빠져 죽게 하는 돌이 되지만 잘 처리하면 그 열등감이 날개가 됩니다. 이 돌이라는 표현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이제 스킨스쿠버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산수통을 매지만은 허리에 뭘 둘러요? 납을 두릅니다. 왜? 물속에 더 잘 깔아앉으려고. 이 열등감에 잘못 빠지면은 이 납과 같은 돌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한없이 물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능력 이상의 목표만을 바라보면은 열등감이 생깁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높게 품는 목표가 때로는 열등감의 생성지가 됩니다. 왜? 그 목표까지 언제 가지? 어떻게 가지? 무슨 수로 가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 목표에 가기도 채전에 열등감에 빠져서 물속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단계를 이루면서 올라가면 되잖아요. 왜 붕 건너뛰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남산타워도 중간에 한 번은 걸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롯데월드
롯데타워 123도 중간에 걸쳐갑니다. 전망대까지 올라갈 때.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올라가면 안 좋아요. 열등감은 마치 요리하는 요리사와 같습니다. 이 열등감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잘 다루어야 돼요. 그러면서 맛있는 요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 열등감을 장점으로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열등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청소년 시기인 여러분의 때에는 어떠한 성장적 사고의 부정적인 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개오를 보면 잘못된 열등감 처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개오는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지나치게 거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키 작은 컴플렉스를 돈이나 지위로 포장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토색했다. 자인할 정도였으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는 거기다 더해서 굉장히 못됐게 거의 뭐 사채업자처럼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동족들을 상대로 세리장 일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극도로 꺼렸어요. 안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세리를 창기와 같은 부정한 개념의 직업 종사꾼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정치적 가늠꾼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세작을 하고 막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본인과 본인 가족만 잘 살기 위해서 막 로마 정치인들에게 막 비비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삭개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더 공격적이고 돈을 긁어모으고 돈을 뿌리고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일로 열등감을 이렇게 감추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은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흑인들이 제일 많대요. 흑인들이 막 되게 막 좋은 차들 막 이런 거 막 타고. 그 다음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게.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 미국이라는 대국에 합류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 재력을 가졌어.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거만을 떠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큰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요. 매사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남의 장점을 보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남의 장점이 아니라 남의 단점을 보고 막 그런 것들만 찾아냅니다. 제가 나를 쳐다보고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왠지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 같고 그러고 가서 막 따져보면은 난 너한테 아무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본인이 이미 쟤는 나한테 욕을 했어라고 막 결정을 하고 가서 막 따집니다. 네가 나 쳐다보면서 얘랑 얘기했잖아. 무슨 얘기했어? 나 욕했지? 그러면 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열등감의 잘못된 처리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왜 자꾸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한 행동을 보고 넌 나에 대해서 욕했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왜 그러냐는 거예요. 내게 잘해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금만 섭섭해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를 통해서 또 그 친구를 또 왕따를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능력, 수용 능력이 매우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열등감을 처리하지 못하면 올바른 크리스천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만이고 모두를 적대적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즐겁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등감이 숨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루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루저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숨겨진 열등감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은 실패자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자는 툭 아이 끝났어. 끝이에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툭 내가 다음 발을 짚었네. 그리고 다음 발을 또 내딛습니다. 이게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원인에 대한 해결이 열등감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발을 걸렸지? 발을 걸리고 분명히 다음 발을 짚었는데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기야 하겠죠. 왜? 정상적으로 내 발걸음 내딛는 게 아니라 충격에 의해 걸려서 다음 발을 내딛었으니까 내 몸에 어떤 데미지는 입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 또 정상적으로 디딤돌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나가면 또 괜찮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알맞은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독창성을 개발 한번 해보세요. 난 뭘 잘할까? 이번 방학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사소한 거 하나도 괜찮습니다. 그 사소한 거 하나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몰라요. 언어를 잘하는 것 같아. 난 언어가 재밌어. 그러면 어떤 언어에 대해서 하나의 기초적인 것들을 다 마스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외국어 대학교에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란 어학과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예요. 이란 어학과. 이란어. 이라크 옆에 이란. 그 이란 어학과가 처음 생겼을 때 여학생이 거기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자유분방했던 이란이 다 가리고 여자는 다 가리고 다니는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라도 여자는 다 두르고 감추고 다녀야 됐어요. 근데 자신은 목표한 게 있습니다. 내가 외교관으로 성공을 하고 싶어. 근데 외교관의 벽은 너무나도 높습니다. 하지만 쉽게 갈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어떤 거? 남들이 많지 않은 그런 언어를 선택하면은 본인은 외교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어학과를 갔어요. 처음 생기고. 인기가 없었어요. 누가 그 이란에 가서 그 중동에 가가지고 그 말을 배우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그 여학생은 그런 꿈을 가지고 그 학과에 들어가서 외교관을 하다가 그 외교관보다 지금 더 크게 성장해서 하나의 회사를 만들었어요. 특수어학과 관련된 이 통역사들 제공, 그다음에 뭐 문화 컨텐츠 제공, 번역과 같이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큰 회사의 대표가 됐습니다. 여자분이에요. 본인의 특출난 것들을 사소한 거 하나를 가지고 난 이게 다 하고 싶은데 이거 가지고 될까? 해보세요. 하면 되잖아. 하지도 않고 나는 실패했어. 안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만 생각해요. 될 것 같은데?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독창성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다 틀려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대답을 구하면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리고 그 독창성을 열어주실 겁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서부터. 남들과 비교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수없이 열등감의 복병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자기 실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찾아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른 친구와 비교를 거절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왜 비교해?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른데.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와 비교하세요. 내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늘은 이렇게까지 못했으니까 내일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 근데 왜 남과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남과 비교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자체예요. 독립적 존재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각의 다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는 각자가 다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나, 오늘의 나와 비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1학기 동안, 지난 1학기 동안 누구는 공부를, 쟤는 놀면서도 왜 1등이야? 놀면서 집에 가서 했겠지. 아닌데요? 저랑 같이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요? 잠 안 자고 했겠지. 뭘 그걸 신경 써? 그럼 걔가 잠 안 자고 했겠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여러분들도 그럼 잠 안 자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럼 되잖아. 전사님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다? 난 잠 안 자고 열심히 했거든? 그러니까 막 외워져. 막 돼. 노력하니까 막 돼.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랜만에 했고 그렇게 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안 했지. 근데 하니까 돼. 공부머리라는 건 없어요. 전사님이 겪어보니까 공부머리라는 건 없어요. 모든 거는 물론 조금은 그래. 없다고 칩시다. 없어요. 공부머리라는 거 없어. 열심히 하면 돼. 그리고 기도하고 하면 돼. 전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원정수 박사님. 서울대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존스 홉킨스대 암 최고 권위자. 항상 시험 공부할 때 연습장에 십자가를 딱 그려놓고 하나님 이 노트에 쓰여지는 모든 공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공부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한 페이지를 딱 찍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또 십자가를 또 그립니다. 하나님 이 노트에 쓰여지는 모든 공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마침표 찍으면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겠어요. 안 그래? 쟤는 무슨 공부를 하는 데마다 나한테 그렇게 그래 너한테 복 주고 지혜 주고 다 줄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너 백그라운드 해줄게. 정말 뿌듯하지 않습니까? 막 코끝이 찡해오지 않습니까? 와사비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전사님도 해봤잖아. 시험지 막 풀고 채점 딱 했는데 100점 딱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했어. 이게 방금 내가 풀었던 거라서 다시 한번 했기 때문에 이 100점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서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하고 다시 1회, 2회, 3회, 4회, 5회 다시 했어요. 그러면 5회 차씩 넘어가는 거잖아. 5회까지 하고 다시 1회까지 갔으니까. 근데 또 98점 100점이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제 나는 20점이었어요.
오늘의 나는 48점이에요. 내일의 나는 100점이야. 부럽지. 열등감의 90%는 남과의 부질없는 비교입니다. 나보다 월등한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배움의 대상으로 삼으세요. 질투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본받을 대상으로 삼아보세요. 그리고 부정적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긍정이 솟구치는 발걸음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 보세요. 성공한 사람을 향해서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한 꿈, 비전, 그것이 공부가 됐건 내 일이 됐건 나의 어떤 또 다른 일이 됐건 그것들을 향해서 어떤 표준적인 모델을 삼아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독특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실패자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이 실패자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실패와 실패자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패자가 되지 말고 실패를 하는 사람이 되세요. 왜? 실패했다고 실패자가 아니거든요. 실패에 주저앉아버리는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열등감은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아, 또 안 돼. 또 안 됐어. 아, 왜 안 되지? 실패하다 보면 이렇게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옆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한번 가져보세요. 아, 나 또 실패했어. 또 안 됐어. 그럼 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얘기 듣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친구라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 그래? 아, 속상하겠다. 다음에 잘 되겠지. 그게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진정으로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긍정적인 자아상은 하나님을 만나고 가까이 할 때 형성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열등감을 버티고 있던 물질을 내려놓게 됩니다. 삭개오가 물질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은 열등감에서 이미 본인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역경이 있었어요. 뽕나무가 필요했고요. 용기, 수고, 담대함, 창피, 무릅쓰고 있어야 될 열망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는 미리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높을수록 열등감도 높다라는 통계가 났습니다. 지능이 높다라는 것은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다라는 것은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한다는 것은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저앉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재능이 있는데 따라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하면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배포가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억지로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물질에서 자기를 극복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수 신하회라고 아십니까? 그 신하회의 리더인 신대철 씨의 아버지 신중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키 작은 사람들에게 이런 격려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키가 아니라 자아를, 본인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는 외면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공자들은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자들도 열등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열등감을 잘 처리한 사람들입니다. 학력이 없던 링컨은 독학을 했고요. 무학이라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루즈벨트는 지도력을 길렀습니다. 가난한 록펠러는 부를 이루었습니다. 귀머거리의 베토벤은 불후의 명작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돌머리라고 놀림받던 소크라테스는 역사에서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열등감을 뽕나무에 내려놓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들이쳐 모시는 순간부터. 이제 곧 여러분의 2022년 여름방학이 시작될 겁니다. 1학기 동안 여러분의 열등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렀었다면 여름방학이라는 이 뽕나무를 이용해서 열등감을 이기고 올라서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작이야말로 열등감을 극복하고 성공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역경의 길을 힘차게 같이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여서 성공이라는 뽕나무 꼭대기에 오르는 우리 가정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열등감을 이기고 성공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열등감을 이기고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지 않고 실패를 성공으로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랐거나 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